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공명음. 나는 일본 최고의 제과사가 될 거야. 어차피 그렇다면 양과자의 본고장인 파리에서 수업하기로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파리로 건너갔다. 문호 게테가 말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뜻이 있는 곳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지다는 일본에서 6개월 정도 어학학교에 다녔을 뿐 프랑스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파리에 도착한 그는 숙소와 어학학교를 찾기 시작했다. 일본의 어학학교에서 사귄 친구가 먼저 프랑스에 와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겨우 방을 구했다. 7층 아파트의 다락방이었다. 그리고 어학은 파리 대학교의 소르본 대학교 강좌를 수강했다. 같은 반 일본인 학생이 창가학회 이야기를 했다. 지다 가족은 그가 초등학교 때 학회에 입회했다. 그러나 지다는 몇 번 회합에 참석했을 뿐 자기가 학회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나먼 타양 파리에서 창가학회라는 말을 들으니 반가웠다. 그가 권유하는 대로 파리 근교의 네이 쉬르 센에 있는 학회 회관에 가보았다. 1968년 12월이었다. 회관에는 마침 가와사키 에이지가 있었다. 가와사키는 불법이 최고의 생명 철학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 불법을 수지하고 진지하게 열심히 신심을 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제가사가 되십시오. 지다는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에서 따뜻한 정을 느꼈다. 정열과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촉발한다. 또 이때 회관에서 만난 프랑스인 멤버의 말이 지다의 가슴을 찔렀다. 최고로 굉장한 이 생명 철학은 일본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일본인인 당신은 이 신심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다는 등잔 밑이 어두웠구나 하고 생각했다. 부끄러웠다. 해외에서 학기를 알게 되어 신심을 시작한 많은 일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 그토록 굉장한 종교였구나. 좀 더 진지하게 신심을 해야 했어. 좋다. 정말로 열심히 해보자. 지단은 어본존을 수지하고 활동에도 참가했다. 또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제과 기술을 배울 좋은 제과점을 차릴 수 있기를 바라며 진지하게 기원했다. 일본에서는 지다 요시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과점을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리하여 제과업계 관계자에게서 소개장을 받을 수 있었다. 1969년 가을 파리에 있는 지다에게 소개장이 도착했다. 그는 뛸 듯이 기뻤다. 제과점을 찾아가기 전 알게 된 일본인 제과사에게 채용 비결을 물었다. 전혀 경험이 없다고 하면 안 되네. 일본에서 3년간 일을 배웠다고 해야 해. 면접 때 그 조언대로 일본에서 3년간 일을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채용이 결정됐다. 그러나 밀 방망이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났다. 가게 주인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무것도 못하잖아. 왜 못하는 건가? 너 같은 건 가게 필요 없어. 일본으로 돌아가. 썩 나가. 지다는 깜짝 놀랐다.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낙담하실까? 어머니는 또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파리까지 왔나? 그렇게 생각하니 염치도 없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파드, 살레르, 금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다는 필사적으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가게에 있게 해줄 때까지 계속 간청할 생각이었다. 결국 가게 주인은 지다의 끈기에 져 일하도록 허락했다. 급료는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에 온 목적인 제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기뻤다. 일은 아침 6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일요일에는 새벽 4시에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라 다리가 막대기처럼 뻣뻣해졌다. 일을 시키는데 프랑스어를 몰라 번번이 야단 맞았다.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나약해질 때면 화장실에서 몰래 어머니 사진을 보았다. 어머니가 그리워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빨리 어엿한 제가사가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이를 악물고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지다 요시토가 일하는 가게에 제가 직업학교에 다니며 배우는 13살 소년이 있었다. 20살인 지다보다 이 소년이 더 일을 잘했다. 지다의 첫 목표는 이 소년을 따라잡아 앞지르는 일이었다. 지다는 하나하나 열심히 일을 익혔다.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는 짤 주머니를 사용해 크림으로 글자나 무늬를 그리는 연습을 했다. 촌음을 아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며 창제도 열심히 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이 말했다. 미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피나는 노력과 고투 속에서만 성공이 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가게 주인이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 뛸 듯이 기뻤다. 지다는 1970년 일본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무라노 사다에라는 여자부 멤버와 결혼했다. 지다는 제과사로서 착실히 실력을 쌓았다. 1972년에는 프랑스의 전통이 있는 제과 콩쿠르 중 하나인 가스트로노미크 아르파종 콩쿠르에서 동상을 획득한다. 일본인 최초의 입상이었다. 그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직장을 여러 차례 옮겨 1975년 봄부터는 생강의 선상, 레스토랑에서 디저트 셰프로 일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파리 회관의 식당에서 지다에게 말했다. 묵묵히 끝까지 노력해서 프랑스 사회의 신뢰를 넓혀 주십시오. 한 사람이 사회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시니치는 요리를 담당하는 멤버 모두에게 말했다. 일본에는 배고프면 싸울 수 없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활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식사를 담당하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에 행사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룹을 결성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그룹 이름은 초여름을 채색하는 아름다운 마로니에 꽃에 연관지어 마로니에 그룹으로 하면 어떨까요? 모두 크게 찬성했다. 그럼 마로니에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작업복을 입고 활기차게 일에 몰두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흰 마로니에 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꽃처럼 청정한 신심을 관철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명명했습니다. 또 파리의 거리는 마로니에 가로수로 유명하기에 이 이름에는 여러분이 파리를, 프랑스 사회를 대표하는 신뢰받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 마로니에 그룹을 자신을 갈고 닦는 마로니에 대학, 인간 대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도전입니다. 노력입니다. 공부입니다. 연구입니다. 그것을 거듭 쌓아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시네츠는 벗을 격려하기 위해 한순간을 진검승부로 임했다. 그는 짧은 만남이라도 생애에 걸친 맹세의 씨앗을 심으려고 온 생명을 쏟아 격려했다. 맹세는 대성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격려하다의 려자는 만과 력이 합해졌듯이 모든 힘을 다해야만 진정한 격려다. 한 번의 격려가 생명을 촉발하고 용기를 북돋아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큰 힘을 내게 할 때도 있다. 시니치의 나날은 혼신을 다한 끝없는 격려 행위였다. 이 5월 16일 저녁 파리의 개선문 근처에 있는 문화홀 살 프레이엘에서 16개국 멤버 3,000명이 모여 유럽 우호제를 성대하게 열었다. 영국에서, 서독에서, 스위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멤버가 잇따라 모여들었다. 대서양에 떠있는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시네치는 각국에서 분투하는 멤버와 만나게 되어 무엇보다 반가웠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 파리의 거리는 엷은 석양에 감싸였다. 유럽 우호제가 열리는 살 플레이엘은 개선문 근처에 있다. 오후 7시 반 전에 야마모토 시니치와 미네코가 장내로 들어서자 환호성이 일고 일제히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메르시, 고맙습니다. 메르시. 시니치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하며 계속해서 악수를 하면서 걸었다. 시니치의 메르시가 도중에 영어인 땡큐로 바뀌었다. 그리고 같은 고맙습니다를 의미하는 독일어 당케쉔으로 스페인어 그라시아스로 이탈리아어 그라지에로 바뀌었다. 유럽 각국에서 멤버들이 왔기 때문이다. 시네치의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새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유럽이 통합되어 국경에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유럽에는 그렇게 하기 위한 정신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민족을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맡은 것이 우리가 전개하는 인간주의의 운동입니다. 오늘 모임이 그 출발입니다. 신해체는 한 사람과 악수를 하며 열심히 대화했다. 드디어 유럽 우호제의 막이 올랐다. 무대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날아가는 비둘기의 그림자가 비치고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 대지여. 우리는 몇 번이나 전쟁에 내몰렸던가. 언젠가 불러 깨우자. 진실의 존엄을, 생명의 존엄을, 우정을 개척하기 위해 희망찬 내일을 향해. 유럽은 사회 체제에 따라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고 독일은 한 나라가 동서로 갈라졌다. 그러한 유럽을 통합하는 것이 시니치와 대담을 나눈 쿠테노베 칼레르기 백작의 비원이었다. 유럽 통합은 지구 민족주의라는 사고 방식에 서 있는 시니치의 이상과 깊이 통하고 서로 공명했다. 유럽 우호제 무대에는 고적대가 등장해 태양을 형상화한 장식을 배경으로 젊음이 약동하는 리듬을 연주했다. 관객이 연주에 맞춰 손장단을 치자 그야말로 관객과 출연자가 하나 된 합주가 되었다. 파리 하면 샹송이다. 그 매혹적인 노랫소리가 흐르고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다. 벨기에 멤버는 모던 발레, 사랑의 테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 다음 무대는 수염을 기른 신사가 진행을 맡아 영국 멤버의 엘리자베스 왕조풍 무용으로 이어졌다. 정열과 태양의 나라 스페인 멤버는 플라멩코를, 서독은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모던 발레를 선보였다. 이탈리아 멤버는 민족 의상을 입고 유달리 밝고 쾌활한 춤으로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춤 마지막 부분에 무대 위의 멤버들이 종이를 높이 올렸다. 그러자 일본어로 "선생님 건강하세요" 라는 글자가 늘어섰다. 창작 무용도 있고 찰스턴 댄스도 있었다. 각국 각지의 개성이 묻어나는 꽃이 활짝 피어 예술과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우호제였다. 시네츠와 미네코는 멤버들의 열연 하나하나에 일어서서 힘찬 박수를 보냈다.